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후 2시 앨리스입니다. 낭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을 함께 여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5번째 마지막 여행이네요. 오늘은 5장 해방하는 자와 그의 원숭이입니다. 먼저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방하는 자는 그 자코토, 조제프 자코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적 모험을 했다는 조제프 자코토이고, 그의 원숭이는 그 조제프 자코토의 보편적 가르침이 너무 놀라운 성과를 내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도화하려는 여러 사람들. 근데 조제프 자코토는 그걸 제도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거든요. 뭐 학교 제도나 사회제도로는 만들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제프 자코토의 능력이 막 알려지면서 이제 어느 국왕의 청을 받아서 급하게 장교를 만드는 학교의 선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들한테 글을 못 읽던 사람들이 막 글을 읽고 수학을 하고 화학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선풍적이었는데, 그 교육 과정을 마치고 그 장교들한테 하는 연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 만에 소위를 양성했다.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의 민간학교나 군인학교의 결과만큼이나 보잘것없는 결과들을 얻자고 고집부리는 것은 보편적 가르침을 망치는 일이다. 사회가 여러분의 경험에서 이익을 얻고 그것에 만족한다면 본인은 기쁘겠다. 여러분은 국가에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얻었던 결과,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국한될 결과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결과들을 목격했음을 결코 잊지 마라. 그러니까 그 지능이 평등하다는 그 경험,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지적 해방을 활용하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그러나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는 소위와 교양 있는 시민들만을 만드는 데 만족하라. 여러분이 이 선리를 따라 걸어가는데 이제 더는 내가 필요 없다. 이런 연설을 했거든요. 여기서 창시자는 이제 보편적 가르침의 창시자인 조제프 자코토를 말하는데, 창시자가 그의 군인 제자들, 그 중에는 충실한 지지자들이 있었다 에게 했던 이 연설은 보편적 가르침, 수학의 표지에 실린다. 이 책에는 모든 교과를 가르칠 때 스승이 보여주는 좌절감을 주는 습관대로 수학 용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만일 이 책에 나온 루뱅 사관학교 이야기를 읽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또 만일 보편적 가르침이 사회적 방법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는 의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보편적인 가르침의 제자가 아니다. 보편적 가르침은 사회의 제도 속에서 또 그 제도에 의해 퍼져나갈 수 없다. 물론 해방된 자들은 사회 질서를 존중할 것이다. 그들은 사회 질서가 어찌됐건 무질서보다는 덜 나쁘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사회 질서에 동의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어떤 제도도 이 최소치에 만족할 수 없다. 불평등은 존중받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한다. 불평등은 설명되기를 바란다. 모든 제도는 사회에 대한 현동적인 설명이자 불평등의 연출이다. 제도의 원리는 평등의 의견과 설명의 거부에 바탕을 둔 방법의 원리와 늘 상반될 것이다. 보편적 가르침은 개인들에게만 전달되지 결코 사회에 전달될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가르침은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사회에 수립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정신의 자연적 방법이며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는 모든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보편적 가르침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개인에게, 가정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지능의 평등의 원리에 따라 그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수단을 알리는 것이다. 근데 이런 자코토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취지를 무시하고, 자코토의 제자들이 이제 열정적으로 막 제도를 만들려고 그걸 시스템화 해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비판입니다. 어, 그들은, 그러니까 교육 진보론자들, 그들은 빈자들을 위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 그들은 곡식 창고와 거름 구덩이, 비료와 저장법을 실험하려고 장려하기 위해, 그리고 경작법을 개량하고 농민들을 부유하게 만들며
축사의 부패를 청소하고 촌스러운 머리에 들어있는 편견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시간과 돈을 쓴다. 이보다는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색이 바랜 텔레마코스의 모험을 가지고 아니면 기도문을 쓸 수 있는 깃털펜 하나와 종이만 가지고도 시골 주민을 해방하고 주민의 의식에 그들이 가진 지적인 힘을 환기시킬 수 있다. 그러면 농부들은 혼자 알아서 경자법 개량과 곡물 저장법 개량에 힘쓸 것이다. 바보 만들기는 뿌리 깊이 박힌 미신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 앞에서 겁을 집어먹는 것이다. 관례는 무지가 아니다. 관례는 옆 사람의 무능을 확인하는 유일한 쾌락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포기하는 자들이 비겁과 오만이다. 해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작은 도시의 변호사, 공증인, 약사에게 보여준답시고 백과사전 모음집, 시골 주민에게 달걀을 저장하고 양을 표시하며 멜론의 숙성을 앞당기고 버터에 소금을 치며 물을 소독하고 사탕무로 설탕을 만들며 완두콩깍지로 맥주를 만들며 가장 적절한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모음집을 잔뜩 출간하느라고 헛돈 쓰지 마라. 오히려 시골 주민에게 어떻게 그들의 아이로 하여금 칼립소는 못했다. 칼립소는 하지 못했다. 이게 그 랑시에르가 처음에 네덜란드 학생에게 텔레마코스의 모험을 읽힐 때 첫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게 했거든요. 그 방법을 되풀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 농부는 스스로를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신이 뭔가 인문학적인 고전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결국은 해방이라는 거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해내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지적 해방의 유일한 기회, 다시 없는 기회다. 각각의 시민은 또한 깃털, 펜, 끌 또는 다른 온갖 도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인간이다. 각각의 우월한 열등자는 여기서 열등한 우월자와 우월한 열등자가 나오는데 열등한 우월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지능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우등한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고 우월한 열등자는 자기는 분명히 지능의 평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못 배운 내가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월한 열등자라고 합니다. 각각의 우월한 열등자는 또한 자신이 본 것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대등한 자다. 이 자기가 자기와 맺는 관계를 이용하고 그 관계를 자신의 근본적인 진실함이 되게 하며 사회적 인간 속에서 이성적 인간을 일깨우는 것이 언제고 가능하다. 사회의 톱니바퀴 안에 보편적 가르침의 방법을 도입하려고 애쓰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는 자들을 매료시키는 이 완전한 새로운 에너지, 두 극의 접촉을 통해 번개처럼 확산되는 무게도 없고 응집도 없는 이 역량을 야기할 수 있다. 사회 기계의 톱니바퀴를 내버려 두는 자는 해방의 전기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기회를 갖는다. 그러면서 모국어를 스스로 배운 아이가 이제 자기의 지능과 자기가 알고 있던 것, 자신의 이해력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그 과정, 왜 그렇게 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보론자의 전제는 교육학의 전제들을 사회적으로 절대화하는 것이다. 전에는 더듬거리며 보지 못한 채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지 못한 무지한 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죠. 를 진보론자들은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깨이지 않은 어미나 유모의 입을 통해 다소 잘못 수집한 단어들, 수수께끼, 물질 세계와 처음 접촉하면서 끌어낸 잘못된 관념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제 인간 아이는 성숙으로 향하는 올바른 길을 간다. 그러니까 진보론자들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능의 불평등에 근거한 교육. 길잡이는 만물 위에 씌워진 베일을 보여주고 그것을 걷어 올리기 시작한다. 적절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연을 진보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방법이 필요하다. 방법이 없다면, 좋은 방법이 없다면 아이, 인간이나 인민, 아이는 유치한 허구, 관례, 편견의 먹이가 된다. 방법이 있다면 아이, 인간이나 인민 아이는 합리적으로,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자의 발걸음을 뒤따른다. 전자는 후자의 뒤에 무한정 접근한다. 학생은 결코 스승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며 인민은 결코 깨인 엘리트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로 하여금 좋은 길로, 즉 개선된 설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준다. 진보의 세기는 승리한 설명자의 세기,
애 취급된 인류의 색이다. 새로운 바보 만들기의 무시무시한 힘은 그것이 여전히 옛 방식으로 진보적 인간들의 행보를 흉내낸다는 데 있다. 또한 그것이 해방을 이제 막 알게 된 정신들을 속이기에 적합한, 조금만 부주의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용어들로 바보 만들기를 공격한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않나요, 솔직히?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의 학문적인 성과나 그 열심이나 성취를 인정해 줄 필요는 있죠, 물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어떤 돈으로 보상되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학문에 시간을 쏟을 동안 농부는 농부의 일에 열심히 시간을 쏟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저것을 알고 이 사람은 이것을 아는 건데, 지능이 불평등하다라는 어떤 암암리에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많이 퍼져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보론자들은 정신을 해방하고 인민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싶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제안하는 것은 결국 설명을 개선함으로써 바보 만들기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보론자들의 골이다. 그들은 정신을 구습해서, 즉 사제들의 지배와 모든 종류의 목매에서 뽑아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농부의 지식은 목매라는 거죠. 그러려면 더 합리적인 방법과 설명이 필요하다. 위원회와 보고서를 통해 그 방법과 설명을 시험하고 비교해야 한다. 인민을 지도하는 데 실력이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들이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감시받는 인물을 고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력 없는 자들의 즉흥작, 그러니까 자코도 같은 사람이죠. 실력 없는 자의 즉흥작을 피해야 한다. 우연 또는 관리에 따라서 형성된 정신들, 개선된 설명과 점진적 방법을 모르는 자들이 학교를 열고 거기에서 아무거나 가르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판에 박힌 재생산의 장소이자 고질적인 미신의 장소인 가정, 경험적 지식, 그리고 잘 깨이지 않는 감정이 아이들의 지도를 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잘 정비된 공교육 체계가 있어야 한다. 대학이 필요하고 대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능의 불평등에 근거한 공교육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랑시에르는 그런 사회를 애 취급된 사회라고 말합니다. 식자들이 무지한 자들을 지도하고 헌신하는 인간들이 이기주의적인 물질적 고민에 처박혀 있는 인간들을 지도하고 공적인 이성과 역량을 갖춘 보편자가 특수주의에 갇힌 개인들을 지도할 것. 이것이 공교육이라고 부르는 것. 다시 말해 인민주권 개념을 대표하는 자들이 경험에 의지해 사는 인민을 위해 계획한 지도이다. 여기서 지도는 가르치는 거죠. 공교육은 이렇게 진보의 세속적 권력이자 불평등을 점진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수단. 다시 말해 평등을 무한정 불평등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모든 것은 늘 하나의 유일한 원리인 지능의 불평등 위에서 작동한다. 이 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리 좋은 논리에서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똑똑한 카스트가 어리석은 다중을 지도해야 한다. 랑시에르는 인간의 지능은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이제 사회는 불평등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보주의자들은 인간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등한 인간들을 가지고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불평등한 인간들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평등에 조금이라도 애착을 가진 자라면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들은 실제하는 존재들이고 사회는 허구니 말이다. 평등은 실제하는 존재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허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평등한 인간들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스스로 해방된다는 말이 뜻하는 바다. 하지만 이리도 간단한 것이 이해하기는 가장 어렵다. 더구나 새로운 설명, 즉 진보가 평등과 그것의 반대를 복잡하게 뒤섞여버린 이후에는 더더욱 말이다. 능력자들과 공화주의자들의 심장을 지닌 자들이 몸을 바치고 있는 과제는 불평등한 인간들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불평등을 무한정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축소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영원히 축소되진 않겠죠.
이 입장을 택한 자에게는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한 가지 수단밖에 없다. 사회를 통째로 애취급하기. 다시 말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일반적으로 아이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을 평생교육, 다시 말해 설명하는 제도와 사회의 공외연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공외연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월한 열등자들의 사회는 평등할 것이며 또 그 사회는 그것이 설명을 들은 설명자의 사회로 완전히 탈바꿈했을 때 그 불평등을 축소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1818년 루뱅 대학에서 불문학 강의를 시작하게 된 조제프 자코토, 이렇게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을 맺습니다. 창시자는 1840년 8월 7일 세상을 떠났다. 페르 라시즈 묘지에 있는 그의 무덤 위에 제자들은 지적 해방의 신조를 새겼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스승 없이 혼자 배울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이 구절은 정말이지 묘비 위에조차 새겨지지 않는다. 이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몇 달이 지나자 비문은 더럽혀졌다. 이런 식으로 조제프 자코토의 지능의 평등을 왜곡시켜서 이제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방법론화 시키면서 이제 조제프 자코토의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시자는 조제프 자코토는 그것을 이미 예언했었다. 보편적 가르침은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사실 덧붙였다. 보편적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이 끝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는데, 졸업이 아니죠. 입학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우리 엄마. 그 부끄러움을 때문에 세상을 굉장히 거대하고 자신 너무 무지하다라고 생각했던 저희 엄마. 그리고 그 두려움을 저에게 전가시켰던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책을 읽었고요. 지능의 평등을 물론 랑시에르와 자코토의 주장처럼 증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좀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